1930년대 탄생한 마블과 DC 코믹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캐릭터가 강할까? 누구의 캐릭터가 빠르고 누구의 캐릭터가 힘이 셀까? 지금까지도 팬들은 두 회사의 캐릭터를 두고 수많은 가설과 가상의 대결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팬들의 이런 갈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블과 DC 코믹스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두 회사의 캐릭터가 대립하는 크로스오버 만화책을 종종 출판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양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때마다 히어로들의 대결은 대부분 결판이 나지 않은 상태로 끝났고, 이는 바로 독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신문 판매소 진열대에서 만화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만화계가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하자 위기를 느낀 두 회사는 만화책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거대한 크로스오버 만화책을 기획하는데요. 이때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히어로들의 대결을 그리려면 어찌되었든 간에 승부가 나야 될 텐데요. 대결을 하다가 히어로들이 죽거나 지게 되면 이후 출판되는 만화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은 독자들의 항의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히어로들의 승부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이 만화책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두 회사는 한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건 바로 독자들의 투표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이 대결은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승리한다는 규칙 아래 총 11번의 대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대결을 끝으로 끔찍한 혼종들이 탄생하는 아말감 유니버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만화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가 육체를 가지게 되면서 마블 멀티버스와 DC 멀티버스라는 존재로 구현되었고, 이것은 다중우주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창조한 존재들이 싸우게 되면서 다중우주에 상처를 입히자 마블 멀티버스와 DC 멀티버스는 서로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 한 가지 무모한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각자 선택한 히어로들끼리 대결을 벌여 가장 많이 지는 쪽의 우주가 소멸되는 것이었죠. 먼저 천둥의 신이자 넘사벽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블 코믹스의 토르와 6명의 그리스 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DC 코믹스 캡틴 마블의 대결입니다. 이들의 대결은 서커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었지만, 본래 어린 소년의 몸을 가지고 있던 캡틴 마블의 판단착오로 이들의 대결은 의외로 쉽게 결정나게 되죠. 토르의 공격으로 대관람차에 깔린 캡틴 마블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린 소년 빌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온 빌리가 다시 주문을 외워 캡틴 마블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이때 토르가 빌리의 번개를 공격하면서 그들은 강력한 번개에 노출되고 그대로 기절해버리죠. 그리고 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토르가 먼저 깨어나면서 이들의 대결은 토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대결은 각자 세계관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퀵실버와 플래시의 대결입니다. 퀵실버와 플래시는 서로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요. 이때 조금 더 빨랐던 플래시의 주먹이 퀵실버를 강타하면서 퀵실버의 자존심에 금이 가죠. 그리고 퀵실버는 친구가 되자는 플래시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해버리는데요. 바로 그때 미처 그들을 피하지 못한 트럭이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플래시는 싸움을 멈추고 그들을 구해내지만 퀵실버는 방심한 플래시를 공격해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을 하려던 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퀵실버는 잠시 갈등하는데요. 바로 그때 플래시가 퀵실버를 공격하면서 이 전투는 플래시의 승리로 끝이 나죠. 세 번째 대결은 각자 세계관에서 불사의 신체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울버린과 로보의 대결인데요. 사실 이들의 전투는 화려하기보단 개싸움에 가깝습니다. 먼저 로보가 갈고리를 울버린에게 박아넣으면 갈고리를 태연하게 뽑아낸 울버린이 로보를 공격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들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과거 자신들의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조잘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싸움에서 이긴 울버린이 담배를 하나 꼬나물면서 이 전투는 끝이 나죠. 네 번째 대결은 각자 세계관에서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네이모와 아쿠아맨의 대결입니다.
속임수를 싫어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이머는 빨리 전투를 끝내기 위해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반면 바다에서 승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아쿠아민은 그를 육지로 유인해 갈고리로 온몸을 묶고 텔레파시로 고래를 조종해 그를 간단하게 이겨버리죠. 다섯 번째 대결은 각자 세계관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여전사 엘렉트라와 캐도먼의 대결인데요. 그녀들은 전투를 하면서도 히어로가 아닌 자신들이 이 대결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의아해했죠.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우주를 지키기 위해선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녀들은 마치 길고양이들이 영역 다툼을 연상시킬 정도로 매우 치열하고 날렵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캐도먼이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결국 이 대결은 엘렉트라의 승리로 끝이 나죠. 여섯 번째 대결은 불꽃을 생성하고 조종할 수 있는 주빌리와 무술의 달인으로 알려진 팀 드레이크의 대결인데요. 이들은 대결을 기다리는 동안 연인 사이로 발전한 독특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신들의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빌리는 초능력이 없는 로빈과의 대결을 매우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빈은 주빌리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녀를 묶어버리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절망한 주빌리를 로빈이 다독거려주면서 이 대결은 훈훈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일곱 번째 대결은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스톰과 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원더우먼의 대결인데요. 원더우먼은 이 대결을 하기 전에 토르가 캡틴 마블과 싸우면서 떨어뜨린 묘일니르를 주우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스톰과 싸우던 그녀는 묘일니르 때문에 스톰이 전혀 상대가 되질 않자 스스로 묘일니르를 버리고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는데요. 결국 스톰이 날린 번개에 감전되면서 그녀는 스톰에게 패하게 됩니다. 만약 원더우먼이 천둥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묘일니르를 들고 싸웠다면 이 대결의 승자는 달라졌겠죠. 여덟 번째 대결은 각자 세계관에서 뛰어난 전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배트맨의 대결입니다. 이들의 대결은 맨해튼 지하도에서 이뤄졌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세계 정상급의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싸움은 오랜 시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배트맨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각자 속해 있는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그들이 다시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무렵 지하수의 물이 넘치기 시작하자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날리고 배트맨이 배터랭을 날리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빗나가면서 결국 이 대결은 배트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홉 번째 대결은 슈퍼맨의 복제인간 슈퍼보이와 스파이더맨의 복제인간 스칼렛 스파이더맨의 대결인데요. 슈퍼보이는 슈퍼맨의 복제인간답게 강력한 힘으로 스파이더맨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스파이더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격을 어렵지 않게 피하면서 공격까지 하는 여유를 보여주죠. 그러자 분노한 슈퍼보이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로 스파이더맨에게 돌진하는데요. 이때 스파이더맨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으로 슈퍼보이를 유인하면서 결국 이 전투는 스파이더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열 번째 대결은 각자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과 헐크의 대결입니다. 이들의 대결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헐크는 브루스 배너의 지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였고 슈퍼맨은 자신이 사랑하는 로이스 레인과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분노보다 이성에 앞섰던 헐크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전투는 슈퍼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대결은 의지력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린랜턴 카일 레이너와 우주적인 존재인 실버 서퍼의 대결인데요. 사실 카일 레이너는 넘사벽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버 서퍼의 대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최고의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버 서퍼가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자 위기를 느낀 카일 레이너는 거대한 기사가 되어 그대로 실버 서퍼에게 돌진하는데요. 실버 서퍼가 이 공격도 아무렇지 않게 막아내면서 결국 이 대결은 실버 서퍼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 대결을 끝으로 DC 코믹스가 5번 승리하고 마블이 6번 승리하면서 DC 멀티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바로 그때 마블의 우주 심판관인 리빙 트리뷰널과 DC 코믹스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스펙터가 끼어들면서 마블 멀티버스와 DC 멀티버스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 결과 아말감 유니버스가 탄생하죠. 이렇게 아말감 유니버스가 탄생하는 만화책은 1996년에 총 4권이 출간되었는데요. 1권과 4권은 DC 대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2권과 3권은 마블 대 DC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죠. 그리고 이 만화책을 끝으로 마블과 DC 코믹스 캐릭터들이 하나로 합쳐진 끔찍한 혼종들이 생겨나면서 아말감 코믹스가 출간되었는데요. 아말감 코믹스는 마블 코믹스 12개, DC 코믹스 12개씩 총 24편에 걸쳐 연재됐고, 이후 DC 코믹스가 DC 마블 올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총 4개의 만화책을 출간하고, 마블 코믹스가 언리미티드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총 4개의 만화책을 출간하면서 아말감 코믹스는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졌던 히어로들이 분리되면서 그들은 아말감 유니버스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잃게 되죠. 즉 아말감 유니버스는 일시적으로 만든 이벤트성 만화책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말감 코믹스가 생기면서 탄생한 끔찍한 혼종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이 캐릭터들을 대충만 살펴봐도 200명은 가뿐하게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을 소개하면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칠 것 같아 널리 알려진 캐릭터들만 소개하고 마칠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캐릭터들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이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